이런 글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 제 이야기가 되네요. 정말 시댁 때문에 속이 뒤집히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고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결혼 2년 차이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써볼게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연봉 7,200만원이고 공기업이라 육아휴직도 보장되고 안정적인 편입니다. 서울에 1억 중반 오피스텔을 소유 중이고 결혼 전 빚 0원, 저축자산 8천, 8년 된 국산차 1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 친정에서 5천을 지원해 주셨고 결혼 전 제 소유 오피스텔을 살다가 결혼 후 월세를 줘서 월 70씩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해보자면 연봉 8,400만원이고 서울에 투룸 신축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집 대출금 4천이 있었고 저축자산 3천, 3년 된 국산차 1대 소유, 결혼 시 시댁에서 4천을 지원받아 이 돈으로 집 대출금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는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협의를 했고 남편이 마련한 투룸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집값의 10% 상당 2천만원 해서 신혼 가정가구를 채웠습니다. 100% 남자 명의의 집이었고요. 결혼식 준비 및 신혼여행비 4천만원 똑같이 2천씩 반반 부담하고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래 제가 각자 부동산을 정리하고 대출을 껴서 24평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자고 했지만 남편 쪽에서 대출 갚는 것도 부담되고 당장 우리 수준에 큰 집이 필요 없다고 하여 남자 쪽 집을 신혼집으로 선택을 했고 서로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공용 생활비 지출하고 오픈 적금 만들어 매달 똑같이 적금을 넣고 그 외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하기에 알았다 하고 타협점을 찾았죠.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주 3회 이모님이 오셔서 집 청소해주시고 월 약 80만원 정도 이모님 수고비를 드립니다. 공용 생활비는 1인 200해서 총 400이고요. 식비 70만원, 인터넷 핸드폰 TV 합쳐서 30에서 35만원, 보험료 47에서 50만원, 공과금 및 관리비 17에서 25만원, 이모님 수고비 80만원, 그 외 남은 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합니다. 오픈 적금은 개인 명의 통장으로 월 200씩 각자의 통장에 저축 중이며 그 외 개인의 남은 돈은 시댁에 쓰던 친정에 쓰던 자기 취미로 쓰던 노터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현 상황입니다. 개인 저축 1억 1천이 있고 개인 오픈 적금 4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오피스텔 월세 70씩 나가요. 남편 현 상황은 개인 저축 3천에 개인 오픈 적금 4천, 투룸 빌라 소유 중이고요. 전 다른 또래 경제 상황보다 여유로운 편이라 생각하고 8년 넘게 탄 차가 잔고장이 심해서 새 차를 알아보던 차에 7천대 외제차가 눈에 들어왔고 전액 일시금으로 구매하고 이후 유지 관리비도 아주 여유롭게 부담이 가능해서 그 차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 모은 돈 여유 있다고 그렇게 돈 쓰는 거냐? 그 돈이면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돈 아니냐로 따지기 시작을 했고 시댁에서도 이 소식을 들은 것인지 남자 기죽인다, 여자가 무슨 외제차냐, 분수에 맞게 살아라 등등 간섭과 지속적인 타박을 주네요. 참고로 경제권 합쳐서 관리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 남자가 돈 가지고 눈치 보고 사는 것도 싫고 둘 다 여유로운 상황에서 그러지 말자고 제안해서 이렇게 경제권을 갖춘 거거든요. 당장 아이가 생겨 아파트로 이사로 간대도 내 오피스텔을 팔고 남편 빌라 팔고 약 3천에서 7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아파트 이사까지 가능한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지금 2세 계획이 없기 때문에 2, 3년 뒤면 충분히 5억대 아파트 빚 안 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히 내가 봤을 땐 남편과 시간은 자기는 국산차 타는데 내가 외제차 사서 꼴배기 싫은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미래 걱정하는 인간이 그럼 적금액 늘리자니 자기 취미생활 타령하며 안 늘린 부분만 봐도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외제차를 사려는데 이게 제 경제적인 상황에서 얼토당토하는 겉멋만 든 거라 생각이 되시나요? 문득 다른 사람의 생각도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후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하여 추가 글을 작성합니다. 주장 논란과 말도 안 된다는 댓글들을 보며 억울한 마음도 있고 제가 제대로 글을 썼더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무슨 4억대 아파트를 산단 거냐, 저나 신랑이나 평생 벌어 집 대출금 갚을 자신이 없고 투자가치 이런 걸 생각 안 하다 보니 경기 인천 외곽지역 28평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최소 10억인데 저희도 열심히 모으면 대출금 갚아나가며 살겠지만 둘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리 협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갑 넘어서는 그냥 지방 내려가 전원주택 지어 살 계획이고요. 둘째, 왜 돈을 그렇게 관리하느냐? 남편이 결혼 전부터 요구한 거였습니다. 주변 결혼 선배 보니 친정시댁 돈 필요하거나 병원비 등 돈 나갈 일 생길 때 누구 집은 이리 해주고 누구 집은 저리 해준다고 싸움 나고 눈치 본단 얘기와 용돈 받아 빌빌대는 남자꼴 자기는 싫다고요. 셋째, 저축 왜 그거밖에 안 하냐? 제일 답답한 건데 저 또한 저축을 더 늘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우리가 빚이 있느냐 집이 없느냐 벌이가 적느냐 한 사람당 월 200씩 저축하는 집 별로 없다. 난 누리고 즐기면서 살고 싶고 마누라 또한 돈 아낀다고 아등바등 사는 거 보기 싫다는 처지입니다. 넷째, 차를 왜 일시금 주고 사냐? 당장 목돈 나갈 일도 없고 이자가 솔직히 아깝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할부 이자가 더 높은 상황에서 여윳돈이 없어서 무리하게 할부로 살 이유도 없고 다달이 할부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전액 현금 주고 사고 싶습니다. 성격이 빚이라는 게 생기는 걸 워낙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섯째, 외제차는 무슨 수준에 맞게 살아라. 차라는 거에 욕심이 없었는데 부끄럽지만 나이가 드니 어느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도 외제차 많이 타고 있고 차라는 게 한번 사면 오랜 시간 타는 것이기에 욕심낸 부분도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보험료, 유지비, 세금 등도 충분히 알아보고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 지갑 상황에 부담도 없습니다. 차를 바꾸기 위해 국산 중형차도 알아봤는데 옵션 넣고 뭐 하면 기본 3-4천이고 어차피 당장 차는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에 사면 이전처럼 오래 탈 거라 조금 욕심냈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치를 부리는 게 없고 이제 나이도 지위도 쌓이니 차 한 대는 좋은 게 갖고 싶은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섯째, 이혼해라. 웃기지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지금도 남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연애 때 헤어지는 것과는 달리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간 이런 일이 지속하였다면 저도 고민했겠지만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일곱째, 투룸 살면서 도우미 쓰는 게 말이냐. 주 2회 오셔서 밑반찬이랑 찌개, 탕 등 요리해주시고 청소 및 세탁소 업무, 분리수거 등 전반적인 집안일을 해주십니다. 저나 그 사람이나 진짜 너무 일이 많아서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집에 와서까지 일하기 싫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덟째, 서울에 오피스텔 1억 4천짜리가 어딨고 신축 2억짜리 빌라가 어디 있느냐.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둘 다 강북구입니다. 오피스텔은 6년 전 매매를 했고 10년 넘은 구식이고 수유역 도보 5분 거리이고 복층형이라 월세 7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빌라는 삼양역 쪽이고 역과 도보거리가 10분 이상이라 대충 주변 빌라 시세도 이렇습니다. 서울이어도 강북 쪽은 다른 지역보다 시세가 좀 적은 편이고 우이 신설선이 생기면서 주변에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합니다. 아홉째, 경제 상황을 재정비하라. 네, 이 부분 저도 당연히 맞는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남편과 이 부분은 다시 진지하게 재정비해보고자 합니다. 부끄럽게도 무심히 내 집, 내 차, 노후 대비 자금 정도만 있으면 그만이지. 어차피 나중에 연금 받고 퇴직금도 있으니라고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재산 분리기 쪽은 부모님의 권유로 오피스텔을 산 것 뿐이지 일가견도 없고 그저 안전한 상황, 은행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 재무설계사님과 만나서 제대로 점검하고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들 읽어보면서 결국 외제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지난 12년 진짜 열심히 살았고 저한테 제대로 투자하거나 큰 소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 저를 위한 선물로 사려고 합니다. 남편한테도 솔직한 감정을 얘기했고 당신이 각자 알아서 쓰자면서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느냐니 입이 뽀르퉁했지만 결국 뜻대로 하란 말 들었고 시부모님은 네가 알아서 잘 커트하라고 했습니다. 유치하지만 커트 못해주면 나도 친정에 우리 경제 상황 일일이 다 말할 거고 당신 취미로 쓴 돈만 하더라도 낚싯대, 운동기구, 피겨 등 이미 내가 사려는 차만큼 돈 쓴 건데 넌 다 하고 난 안 된다는 심보라면 앞으로 나도 너의 소비에 관여할 거라고요. 그리고 보험은 저 혼자 들고 차 안 빌려주려고요. 저렇게 시댁일까지 이야기가 나오니 왠지 빌려주는 순간 점점 그걸 시작으로 자기가 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 잘한 거 맞죠? 끝까지 조언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다시 봐도 남자가 별로네요. 지는 평소에 흥청망청 돈 썼으면서 잘 안 쓰고 모았다가 한 번에 돈 쓴다는 쓴이를 돈 막 쓴다고 뭐라고 하다니요. 돈 관리 각자 하는 거면 돈 쓰는 것도 각자 몫이니 간섭 말기 바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 돈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든가. 돈 모은 꼬락서니 보면 쓴이가 돈 관리하는 게 맞겠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입장에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문을 쓸게요.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경기도 쪽에서 소금 사업을 했고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집안이 줄곧 풍족했고 저는 오빠나 혜택이나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전 24살쯤에 선보고 3년을 연애해서 결혼을 했고 오빠는 취업했던 회사에서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도 사업가 집안이고 남편 집안도 넉넉합니다. 남편이 집, 혼수 다 했고 예물예단 다 해서 결혼을 했어요. 새언니는 평범한 집안이고 저희 엄마 아빠가 집을 해주셨고 혼수도 거의 다 해주셨고 소형 가전만 새언니가 해왔네요. 전자레인지 같은 종류로요. 이후로도 오빠네 집안으로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고 아이 낳고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경제적으로나 인력으로나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 주말에 가족들끼리 일이 있어서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엄마랑 저랑 일하고 새언니는 일 안 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한 거 정리하고 거실을 갔는데 정치 얘기하다가 복지 쪽으로 대화 주제가 넘어갔는데 새언니는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한다. 잘 사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옳은 일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한다. 의견이고 저랑 아빠는 어려운 사람에게 무작정으로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직업 교육이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게 맞는 거다.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복지다. 부자인 사람들도 본인 노력으로 된 건데 왜 세금을 이유 없이 더 내야 하는가? 대기업을 살리는 게 일단 힘든 경제를 살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빠나 엄마는 딱히 말씀이 없으셨고요. 아빠가 좀 말을 길게 하면서 대화 주제가 마무리가 되어갔는데 새언니가 혼잣말같이 투덜거리더라고요. 없는 사람들 생각도 못하고 나눠주는 게 아깝기만 하지 라고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빠는 엄마 역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랑 엄마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언니랑 오빠는 바닥에 앉아 있어서 저랑 엄마랑 아빠랑 서로 눈이 마주쳤거든요. 좀 있다가 오빠도 슬쩍 올려보고 아빠랑 눈이 마주쳤고 한데 언니만 아무렇지 않은 척인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그 후로 그냥저냥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며칠 뒤에 아빠가 좀 언짢아 한다. 엄마도 좀 속상하긴 하다. 그래도 엄마가 아빠가 많이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좀 속상해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언니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한 것인지 언니가 들으라고 한 소리인지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말 안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오빠랑 새언니에게 신혼집을 해주셨고 혼수도 해주셨고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도 해주셨고 축의금도 다 오빠랑 언니한테 줬고 이후로 이사갈 때도 4억 정도 더 지원하셨고 임신 출산 때 300씩 주었습니다. 선물도 이것저것 다 백화점에서 고르라고 해서 해주셨고 산후조리원을 해주셨고 아이 키울 때 도우미 비용을 해주셨고 아이도 주에 2번씩은 봐주세요. 24시간. 이 정도면 진짜 심하게 해주신 거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안 받았습니다. 결혼 후로는 아예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잘해줬다고 했는데 언니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라면 하나도 안 고마워하고 있다는 건데 부모님께서 한 말씀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 속이 터지고 부모님 사랑을 기만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납니다. 후기. 저도 제가 신우인 입장이라 부모님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게 진짜 노르실까봐 조심스러워서 의견을 듣고자 올린 거였는데 댓글에 써주신 다수의 의견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셔서 설명도 해드리고 다들 이런 의견이다. 우리가 시댁이라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부모님께서 일 끝나고 다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저랑 남편 오빠랑 새언니까지 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 끝나고 모여서 늦은 시간이었고 아빠가 먼저 중요한 이야기라 급하게 불렀는데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테니 바로 말한다고 하고 다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희 부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멀뚱멀뚱 듣기만 했고 대충 내용이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대화하면서 네 새언니가 투덜거리듯 한 이야기가 우리 다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 거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감정도 상했지만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도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제3자가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회에 더 많이 베풀며 살기로 했다. 인 내용이었고 여기까지는 모두 다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그 뒤로 아빠가 베품에 있어서 인력보다는 자원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우리 경제적인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땡땡사, 아빠가 불교세요. 에서 무료급식 나눔이나 어린이 돌봄 봉사, 부모님께서 5년째 해오신 봉사활동입니다. 계획적으로 나갈 예정이고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유산 배분을 포함한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경제적 지원을 받은 모든 부분 중 본인들이 타당해줘야 하는 부분 이외에 마음과 정성으로 한 정도는 가감으로 하겠다. 유산이 어떤 종목인지는 각자 배우자에게 듣고 배우자와 상의해서 유산을 더 받고 싶거든 봉사에 성심껏 참여하고 추가로 받은 경제적 지원을 모두 돌려놓고 유산을 받던지 유산을 받기보다 받았던 경제적 지원에 대해 갚을 여력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지내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메꿔나가라. 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하고 경제적 지원 받은 거 토해내고 봉사에서 점수 따고 유산 받던지 아니면 앞으로 아무것도 받지 말고 살든지인 거죠. 아무도 자격을 못 채우면 그냥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아빠가 본인들이 타당히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오빠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얘기하면서 이 정도는 아빠가 해줘야지 하면서 그걸 위해 모아둔 돈이라 하면서 주셨던 게 있어서 저도 어디까지인지 알고 오빠도 알아요. 그 외 받은 부분은 갚아야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나 남편은 놀라기만 했는데 남편은 아빠 보고 너무 멋진 결정이다, 존경스럽다고 하는데 오빠랑 새언니는 별말 없더라고요. 새언니는 저 한번 쳐다보고 오빠 한번 쳐다보고 한숨 쉬고 동공지진 오고 하던데 뭐 오빠랑 싸우든 말든 제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 가는 길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뭐 해달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고 애교 부려도 안 해주고 봉사활동 나오라 하면 된다고 이젠 안 해줘야지 하고 마음먹어서 와서 뭐가 필요하네, 아기가 어려서 뭐가 불편한데 뭐가 좋다 하네 해도 모른 척하면 괜히 또 투덜거릴 텐데 핑곗거리 생기고 딱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도 반찬이라도 얻어가려면 너도 봉사 나오라고. 저도 결혼 전에는 몇 번 따라갔었는데 너무 아침 봉사라 자주 가지는 못했거든요. 남편은 유산이고 뭐고 아빠가 너무 멋있다고 유산 안 받아도 우리도 봉사 나가자고 자기는 몰랐다고 혼자 어린애처럼 들떠있네요. 아직 오빠나 새언니는 소식이나 반응이 없는데 뭐든 아빠가 알아서 잘 해결하실 것 같습니다. 마음은 독하게 먹으신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정말 사업가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많은 분이 걱정해주시고 욕해주시고 하셔서 아빠나 엄마나 갈팡질팡하던 마음 잘 잡으셨고 제가 대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에 대해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건데 왜 본인,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제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각자 의견이 갈라졌고 그게 복지 정책을 넘어서 돈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 같은 주제였습니다. 새언니가 하는 말에 아빠나 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각자의 가치관이 나온 거고 서로 맞지 않으니 가치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고 논리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가 대화의 마지막을 마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러저러 하니 무작정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마치셨습니다. 본인 주장을 하는 내용이니 그런 말로 마무리를 하셨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새언니가 그런 말을 혼잣말로 했으면 아빠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새언니가 그 말을 하자마자 다 함께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느꼈으니 저랑 부모님께서 눈이 마주치고 오빠도 아빠 눈치를 봤겠죠. 왜 굳이 그렇게 연결을 시키느냐 하시면 저희가 한 모든 대화의 흐름을 다 써놓을 수는 없지만 약간 흐름이 그런 흐름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오빠네 집에 부모님이 마구 퍼주시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언니도 이제 더 바라지 않을 거고요.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호의가 걸린 줄 아네. 여기 보면 멀쩡한 여자들은 개차반 시댁을 만나고 이런 정신머리 없는 여자들은 좋은 시댁을 만나더라. 부모님께서 불러서 며느리 말을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없는 사람들 돕기로 했다. 그러니 내가 해준 집 현금 다 돌려주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앞으로 지원 멈추시고 준 것도 회수해야죠. 댓글이 나는 시누이와 시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족끼리 나라에 대해서 오간 얘기가 갑자기 어떻게 며느리가 돈 안 나눠준다고 투덜댄 말로 변경되는지 너무 이상해요. 시누이 당신이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억울하게 한 사람 몰아가는 글이지 뭔가요. 가족들이 다 나쁘네요 참.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